이 마을은 임난 직전부터 천안 전씨가 집성해서 세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씨의 고향인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고죽면은요, 용성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하였고, 마을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하였습니다. 마을의 형성 역사를 살펴보면요, 1, 2인 고죽은 뒷산에 큰 대나무가 자생하여서 처음에는 죽전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죠. 죽전.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에 밭전자를 붙였죠. 죽전이라 이름을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대나무가 그 밭처럼 큰 군락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겠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마을에 적잖은 환란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고쳐 불렀던 이름이 고죽리라 합니다. 양달과 음달은 뭐 앞산하고 옆산 이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양달과 음달이 구분되어서 중앙에 흐르는 내를 중심으로 서쪽 부락은 해가 일찍 돋는다 해서 양달이라 했고, 동쪽 부락은 반대로 음달이라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리인 천북은 고죽의 남동쪽 부락으로서 80년 전에 허지수라는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부락이 산중보 다리의 북쪽에 있다 해서 천북이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앞에는 칠성바위라 알려진 지성묘군들이 여러 개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위에 애부터 정성을 들이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아마 칠성이라 이름하였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씨로는 1592년 이후에 천안 전시인 전용창이란 분이 마을을 개척했다 하였고, 현재에도 58호 가량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이 중에서 김해 허씨가 19가구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죽 성씨는요, 1592년 이후 천안 전시인 전용창이란 분이 마을에 점거해 와서 개척을 했다 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 마을 고죽의 천안 전시들의 그 정언에 의하면은 임난 직전에 전극창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개척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전극창 선생은 임난 당시 지역의 청장년들과 교합을 해서 의병을 창리했다 하는 그러한 정언과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죽은요, 외로울 고자의 대죽자입니다. 대나무가 외롭다. 왜 외로울까요? 그 지명에는 상당한 충절의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곳 여러 개의 대숲에서 한 줄기의 대나무가 굽지도 않고 우뚝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새를 보고 외로울 꽃자 대죽자로 썼는데, 이런 곳 충의와 충절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으로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죽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고, 고죽은 누가 처음 이 마을을 개척했을까? 이 마을 사람들의 정언에 의하면요, 고죽은 1592년, 즉 임난이 발발하기 직전에 전극창이라는 분이 마을을 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지방 향토지에 남아 있습니다. 정극찬 선생은 시조 어른의 몇 대소입니까? 그러니까 57세에서 12니까 45세 손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본래 시조는 어디에서 태어났었고, 시조는 어떤 그 직책에, 뭐 관직이라든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시조 환성군 습자 할아버지는 백제 온조왕이 백제를 개국할 적에 네네. 10명의 공신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10제 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인 극찬 선생께서 임난 발발 직전에 아마 이곳으로 점거를 해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을을 처음 점거해 와서 개척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선조께서 벼슬을 하신 분이 아마 영남 지방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오셨는데 19살 때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이 주위의 청장년들을 규합해서 그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곡재우 장군 밑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듣자 하니까 이 극자 창자 선생께서 네. 이 마을에서 창의를 하셔서 곽재우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 황산 회명에 참여를 한 그런 어로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뭐 큰 공적이랄까요? 그 임난 때 그 충신으로서 공적을 쌓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까요? 뭐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 이제 비석과 할아버지의 비석과 그 족보에 곽재우 장군 그 휘하에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봐서는 이제 혼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청장년들을 규합해서 함께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들 수 있다면은 우리 이 지방의 유명한 오목천 전투 아시죠? 오목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 같이 활동하던 그 최문병 선생이나 김우련 선생 이분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특히 이제 김우련 선생 자제분 김은명 선생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게 가까이 지냈다. 이런 게 이제 보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정극찬이라는 분은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무엇을 했나 하면은 그는 19살에 창의를 했다는 것이죠. 마을의 청장년과 규합을 해서 의병을 모았는데 그가 모은 의병으로 오목천으로 진입하는 왜구를 물리쳤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다른 기록에는 자인의 의병장이신 최문병 의병장이 자기의 그 부장을 시켜서 오목천으로 쳐들어오는 왜구를 단숨에 물리쳤다 하는 그런 기록이 성재 선생 실기에 남아 있습니다. 또요, 고족에 바로 그 동북으로 올라가는 계곡에 보면 외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외촌리에는요, 조선시대에 그 증거해온 이성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호는 관란인데 본래 경주분입니다. 경주의 효자로 알려진 분인데 문득 이분이 금악산을 그리워하면서 금악산 기슭으로 증거해왔다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그 선생은 80에 달했을 무렵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역시 마을에서 창의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오목천으로 내려가서 쳐들어온 왜구를 무찔렀다 하였습니다. 이 오목천이라는 존재는요, 본래 송림천에서 흘러 내려오면서 오로천이 되었다가 이 자인지방에 이르러서 오목천이다 이렇게 개명이 된 그런 큰 하천입니다. 그 하천을 타고 그 쫓겨난 왜구의 잔병들이
오목천을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양민을 괴롭히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가장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그러죠. 이 소식을 들은 각처에서 일어난 어병들이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전극창 선생입니다. 전극창 선생은요, 천안전시입니다. 그 천안전시로서 이 고죽리를 처음 개척했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고죽리는 특히 신라시대에는 이 안고래요, 대흥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대흥사는 신라의 원찰로서요, 신라를 지키는 호국 불교의 도량으로 이 고장 출신 원효 성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원효 성사는 전국적으로도요, 약 한 100여 개에 달하는 사찰을 40여 년 동안 창건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 지방에도요, 원효 성사는 고향에 걸맞게 많은 신라의 고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특히 조선시대 억불 숙류로 인해서요,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죠. 1985년도에 편찬된 당시 경산군의 내고장 전통지에 의하면 대흥사는 신라시대 고찰로서 이 고장 출신인 원효 대사가 용성면 고죽동 금악산 기슭에 창건하였다 했으며 처음에는 이를 원통함이라 불려진 절이라 했다. 이 사찰은 임진왜란 때의 원인모를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던 것을 조선 인조 때 숙이란 승려가 복원하여 중창하였다 했다. 1800년경에 폐사되었으며 지금의 남산면 도동서원의 기와는 이 대흥사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생님, 여기서 보면 마치 어떤 큰 장군이 뒤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같이 보이죠. 그렇게 돼요. 행국 자체가 옳지. 이렇게 산 모양이. 산 자체가 요 중간에 배처럼 볼록하고 맞아. 이쪽도 다리처럼 옳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렇게가 또 맞아. 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 점잖하게. 네, 그리고 이 계곡이 흐리고 이쪽 계곡도 흐리고 이런데 옳지. 이 일대에 보면은 그 무엇보다 저놈에도 충분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올라가면은. 그러죠. 할수 있고, 예, 여기서 꼴딱이죠. 보면 일대가 다 보이고. 그러죠. 그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입구가 막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절집으로서 보다는 아마 호국 사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의미로 창건돼서 가능성도 엿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일대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요. 넓고 그 본래 창건할 당시에는 이 일대가 아마 평지가 아니겠느냐. 이쪽 저쪽 이래 보면은 이쪽에도 암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애또 어른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이 근래에 뭐 민가는 없었는가요? 없었죠. 없었고. 예, 없었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조리대가 꽉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조리대가 있을 때는 있는 곳은 반드시 앞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여기도 조그만 암자라든지 사찰, 있었을 가능성이 옳지. 있다는 맞아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일대는 상당히 그 절토로서는 아주 명당 자리를 잡았다. 그렇죠. 그런데 임난 때 왜 하필 다른 지역에는 용성에 피해가 없는데 이곳에 피해 입었는가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천안전시가 집거한 고죽 1, 2에는요, 2개의 제궁이 있습니다. 이 제궁을 흔히 제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것은 김해 허씨의 제실이고 뒤쪽은 고죽 전시, 즉 천안전시의 제실입니다. 천안전시의 제실은 고죽 1, 2 마을 회관과 나란히 하고 있죠. 이 제궁의 이름을 전일제다 이렇게 했죠. 온전전자에 하나일자, 제당제자를 썼는데 이 전일제란 것은 전시 일가가
하나로 뭉친다, 하나로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주련이 마치 사찰의 주련처럼 이렇게 새겨서 걸어 두었는데, 거기 역시 모두 4개에서 6글자씩 한 개에 적혀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역시 천안전시의 화합과 천안전시의 번창을 기원하는 그런 주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실, 즉 제공 앞에는요, 자그마한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은 이제 천안전공 해인기념비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비는요 1979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건차는 성균관 전학인 최규환이라는 분이 쓰고, 또 직접 붓글로 적은 분은요 경주 후인 이공우 선생이었습니다. 이공우 선생은 일찍 하문을 수학해서 붓글씨의 대가로 이 지방에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직접 그 비대에다가 글을 붓으로 쓴 거죠. 쓴 것을 이제 석공이 새겼는데, 그 내용에 보면 범상찮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문으로만 듣던 고죽 전의원, 그 비석은 고죽 전의원의 행적비였습니다. 이것을 문중과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인 선생의 비를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아마 그 전일제 앞에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정말 그 신이다, 한의사죠. 한의사인데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 그 이유는요, 이분이 어술을 천술처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지기가 어떻든 잘 살고 못 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봐주고 모두가 자기 몸을 아끼듯 진료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고죽 전의원이라면 근방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까지도 용한 전의원을 찾아서 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전혜인 선생은 자기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그들과 밤을 새우면서 진맥을 해서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이 널리 알려지자 그의 어술은 인술로 바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고죽의 허준 선생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고죽은 외로울 꽃자의 대죽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하나의 낱말로서는 풀이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대쪽 같은 어떤 고든 성품, 굽힐지 모르는 선비정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의,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이 마을의 지명을 짓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로울 고자의 대죽자입니다. 이 마을은요, 고죽의 지명과 같이 현재까지도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의 후광이 저 동해에서 발원하는 그 물줄기가 불쑥불쑥 솟아서 큰 산을 이루면서 구룡산이 되었고,
그 구룡산의 우백호 출령이 쭉쭉쭉 뻗어 내려오면서 금악산으로 변하고 또 금박산으로 변하고 또 더 이어서 다시 금박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줄령이 휘감는 부분에 이 마을 고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효 성사와 같은 당대 최고의 고성도 그 고란에다가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흥사란 사찰을 창건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또 한 번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중리. 고중은 예부터 이 일대에 많은 지성묘들이 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산 지역의 모든 문화 관련청에는요, 지성묘의 제일 앞부분에 고죽 일대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성묘 군들을 소개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고죽은 1592년 훨씬 이전인 선사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권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지성묘는 곧 훗날 민중 속에 하나의 신앙처럼 상이 텄어요. 칠성바이다 해서 그들의 후손들의 안녕과 출사를 기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죽은 전겁찬 선생과 같은 인물이 임난이 발발하였을 때 19살의 청년으로서, 피가 끓는 청년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스스럼없이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던 인물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요, 그들의 후손들이 또다시 나라를 걱정하고 또 시족끼리 편안과 안녕, 화합을 기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역의 집성촌을 보았습니다만 이 마을은 특별하게 마을 주민들끼리 단합하는 마을 동신목 하나 없이도 스스로 두 개의 큰 문중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정신은 곧 시족끼리도 마을을 사랑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우리는 함께 박수치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